매주 목요일마다 마련하는 굿모닝 닥터. 특히 여성들의 고민거리죠. 하지 정맥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하지 정맥류가 보통 열에 한 명 정도는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하지 정맥류인데 또 정맥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하지 정맥류입니까? 네, 하지 정맥류라고 하면은 다들 혈관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실핏줄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비쳐 보이거나 아니면 혈관이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냐면은 다리가 좀 무거워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보다는 오후가 됐을 때 다리가 무거워지고 붓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종아리가 팽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양반다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다리가 빨리 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가 항상 뻐근합니다. 뻐근하고 아리는 느낌, 그리고 당긴다는 그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쉽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면서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그런 증상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겁고 저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 하지정맥류라는 병이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는 병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심장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다리로 내려왔다가 그것이 다시 다리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수거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계속해서 혈액이 정체가 되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혈관이 튀어나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관 튀어나온 것만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한 거에 너무 적응이 돼서 본인 스스로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혈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다리가 불편한 증상만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라는 병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피부 속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혈관이 고장난 병이다 보니까 환자의 한 30% 정도는 겉으로 혈관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남성보다 여성한테 더 많이 생기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이 병이 유전이 잘 됩니다. 주로 어머니한테서 딸로 가는 모계 유전이 잘 되고요. 한 50% 정도의 유전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혈액이 1.5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 혈액이 다니는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궁이 커지면서 피가 이제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리에 계속 피가 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혈관이 쉽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에 유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딸이 이 하지 정맥류가 있어. 그럼 치료를 해야 돼. 그리고 치료비를 엄마가 대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어머니도 같이 있으시니까 딸을 낳는다고 병이 생겼으니 서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엄마에게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한 50% 정도는.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임산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병이든 예방은 가능하죠. 하지정맥류도 가능합니다. 임신 때 보통 몸이 무겁다고 계속 앉아 계시거나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종아리에 계속 피가 고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면서
남편분이 해주시면은 그렇죠, 서로 그렇죠. 뭐 관계도 더 예. 좋아지고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임신 초기부터 압박 스타킹,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신는 스타킹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신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도 줄어들고 기존에 하지정맥류가 있던 분들은 그것이 악화되는 그런 것도 많이 막아주는 거죠. 네. 임신부뿐만 아니라 직업상 오래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분들도 뭐 하지정맥류 고위험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분들도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어떤 분들에게서 잘 생기냐면 한 자세로 오래 서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뭐 주로 생기는 직업이 뭐 미용사 분들이라든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예, 판매하시는 분들 아니면 선생님들 아니면 뭐 은행원들 이런 예. 분들이 잘 생기는데 그분들이 잘 생기는 이유가 계속 한 자세로 있고 피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분들이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는 못하지만 스타킹이 인위적으로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병이 생길 확률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도움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 압박 스타킹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네. 착용하는 김에 잘 때도 계속 하고 자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때 하는 거는 크게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네. 크게 없습니다. 이것이 다리에 고인 피를 올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잘 때 누워 있으면은 예, 예. 크게 다리에 피가 고일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날 뭐 많이 일을 했다거나 평소보다 아니면 몸이 많이 피곤하다거나 이런 때는 잘 때 한 번씩 스타킹을 신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예. 끝으로 그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은요. 네. 족욕이나 사우나 같은 것들도 많이 즐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족욕이나 사우나가 혈액순환이 도움된다고 많이 하시는데, 좋은 것도 많이 하면은 안 좋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혈관이 늘어나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더운 환경에 오래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오히려 혈관이 더 늘어나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우나나 뭐 반신욕 족욕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 아주 긴 시간이 아닌 적당한 정도 해주고 또 찬물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는 예.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해도 괜찮은가요? 뭐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 것 시간을 같습니다. 오래 하지 네. 말자. 예. 그 걷기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이 좋고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너무 과격한 운동, 뛰어다닌다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은 오히려 하지정맥류가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걷는다거나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은 병이 예방도 될 수 있고 악화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걷기, 네. 뭐 수영 이런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해주면 예방도 되고 악화되는 것도 막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온몸이 우리가 다 중요하죠. 그럼요. 예, 다리 건강도 지켜야 된다. 하지정맥류. 그렇습니다.